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입금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화면 공유를 먼저 좀 할게요. 아, 이 이게 제가 저걸 하지 않았군. 자, 일단은 그냥 뭐 보고 사죠. 뭐. 어, 여기 보시면은 은행의 경우와 우리가 KOK 같은 경우는 비트 이더가 오입금이 발생이 됐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본 건데 일단은 은행 같은 경우는 현금이 오입금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오입금이 발생이 된 거를 은행 측에서 알 것이고 은행 측에서 오입금이 확인이 되면은 당사자한테 연락을 하고 당사자가 은행에 방문을 해서 그 환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라든가 그다음에 이거는 개인의 저기 계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구 빼갖고 갈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은행에 방문을 하고 신분증 지참 그다음에 거기에 뭐 패스워드가 있으면 패스워드를 이렇게 다 넣어주고 해야지만이 오입금이 환수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오입금이 시스템 점검 중에 발생이 됐다 그러고 그리고 그 오입금 발생이 됐다는 거를 뭐 공지하고 그러니까 환수와 오입금 발생과 환수에 대한 공지가 나가고 나서 2일 후에 그냥 일괄적으로 환수 처리가 돼 버렸어요. 여기에서 빠진 게 뭐예요? 일단은 본인 동의가 있든 없든 그다음에 본인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처리가 됐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개인 계정 주소 및 인정 없이 운영사가 환수 처리 가능하다는 것은 그 개인의 그 보안 문제가 완전히 담은 것인 거지요. 그리고 이 오입금이 발생이 될 수가 사실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스테이킹이 돼 있던 거고 스테이킹 돼 있는 거를 어 그러니까 시스템 점검을 하는데 그냥 마구 나갈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이 운영사가 그리고 이 그 스테이킹 지갑을 관리를 하는 쪽에서 관리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 그냥 나갈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어디가 지정이 돼 있어야지만이 나가는데 그냥 마구 나가 버렸으니까 이거 자체는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트이더 USDT 이런 거는 궁극적으로 법정 화폐로 그 가치가 현실화되잖아요. 뭐나 하면은 이게 개인의 지갑에 있다가 거래소로 넘어가고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면은 비트이더 테드 같은 경우는 이게 국내 거래소에서 다 거래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오입금이 발생이 되도록 했는 쪽이 해외에 있는 그런 어, 기업도 아니고 운영사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영사라고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사라고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휴사라고 하는 데에서 그게 한국에 있는 업체고 그 한국에 있는 한국 업체가 모든 것들을 다 장악을 하고 있었으니까 결국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갔을지는 그러니까 한번 나간 거를 다시 어디로 본래 그 스테이킹 지갑으로 환수를 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보내는 건지 왜? 지갑 주소는 있잖아요. 하나하나의 지갑 주소는 사실은 전부 다 그 지갑 주소는 알 수는 있지만은 다 익명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특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어디로 나갔는지, 어디로 환수가 됐는지, 또 다른 쪽으로 보냈는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입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발생이 돼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어느 한 분으로부터 어, 그, 그 일종의 그, 이 휴대폰이 스피싱을 통해 가지고 그 일단은 감염 그 저기 그 노출이 돼 버렸는가 봐요. 그래서 어, 그 휴대폰을 초기화를 했고 초기화를 한 다음에 다시 이 KOK 앱을 깔려고 하는데 오죽했으면은 플레이스토어나 뭐 이런 쪽에 앱을 우리가 깔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일단은 예전에 그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버전은 그 2.7 버전인데 네이버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거기는 2.7.2 버전이 일단은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인데 그게 지금 설치가 안 된대요. 제가 워낙에 좀 믿기가 힘들어가지고 저는 업데이트를 추가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대로 그냥 2.7 버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설치가 되어 있든 없든 뭐 별 그 영향이 없으니까 일단은 다음에 한번 뵙게 되면은 직접 한번 깔아드리는 걸로 설치를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또는 제가 그 어떤 분의 아,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를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행사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옮기도록 자식이든 아니면은 그거를 받아가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쪽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걸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CS에 문의를 한다. 그럼 답변이 와요?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 인원이 많고 사용자가 많다라고 하면은 CS의 기능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CS에 뭔가 문의를 하거나 하면은 챗봇 정도가 그 운영이 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답변이 정말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무조건 하고 CS에 전부 다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뭔가를 좀 보내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냈는데도 실행이 여전히 안 되고 어, 이 소위 말해서 공중에 붕 떠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 기록으로 다 남겨놓으세요. 이거는 업무 유기를 넘어서 이거는 사실은 피해를 엄청나게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KOK부터 해서 비트, 이더, 테드, 소위 말하는 이 가상자산은 말 그대로 자산이에요. 언제? 거래소를 딱 통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국내 거래소로 넘어와가지고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를 함과 동시에 은행으로 원화로 국내 거래소에서는 원화 거래가 되니까 원화로 딱 빠져나오면은 그거를 국내 어, 거래소와 은행 간의 이런 계약이 체결이 돼 있는 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 쪽에 금액이 딱 저기 매도가 되고 나면은 원화로 딱 매도가 되고 나서 내한테 주어진 그 금액이 있으면 이거는 은행으로 송금만 하면은 바로 현금화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일련의 행위를 못 하도록 해놓은 거죠. 그럼 결국에 뭐냐? 소위 말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운영사로서의 역할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하지 않은 거라고요. 기술력, 뭐, 앱에 본래, 어, 그, 기능이 주어져야 되는 것들, 한 세 가지가 지금 그냥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다 기존에 있던 것조차도 지금 운영이 안 되잖아요. 쇼핑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어, 저희 KOK를 어디로 뭐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거래소로 내보내거나 그런 행위를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이 역시도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이전의 이야기를 제가 나왔던 내용을 봤을 때는 K스타디움으로 옮겨가지고 거래소로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는 그런 절차예요. 순서예요. 우리는 버젓이 본래 상장이 되어 있는, 개업회가 상장이 되어 있는 게 11군데라고 하면은 11군데로 이전처럼 그냥 내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아무런 의미 없는 브릿지를 통해 가지고 K스타디움으로 옮겨 가지고 거기서 수수료 한번 떨어지지요. 시간 걸리지요. 거기에서 다시 그 거래소로 내보내면 또 수수료 들지요. 거기에 또 시간 걸리지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미친 짓이죠, 이거는. 어렵게 만들고 수수료, 시간, 금전적인 부분은 특히나 우리는 이게 지갑에 있는 거를 현금화할 때는 반드시 거래소를 통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시각을 다투는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아예 무시해요. 얘들 지금까지 한 꼬라지 보세요. 7개월이 넘었는데도, 만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시스템 점검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가 의미가 없는 거를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답변이 제대로 오는 게 있어요. 정말 거기에, 그, 운영사라고 하면은 CS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고, 그 CS를 담당하고 있는 CS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잘 알고서 대응을 빨리빨리 해줘야죠. 그러지 않으면은 이것들은 전부 다가 뭐예요? 소위 말해서 업무 유기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자랑을 했던 기술력부터 해가지고 뭐 맨파워 뭐 수백 명 뭐 그런 거 한 거 처음부터 또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를 옮기거나 하는 이런 행위 자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해놨다가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테이킹을 할 때 뱅글뱅글뱅글 계속 돌잖아요. 그 상태가 몇 개월이 지금 흐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절 지갑에 있는 내 자산을 절대로 이동시키지 마세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계세요. 그게 첫 번째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 이후에 그 마스터키 하는 부분과
그 오너 월렛, 그 다음에 코드 월렛, 그 다음에 일반 개인 프라이빗 월렛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시간을 한번 내서 그 내용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는 기회를 한번 만들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또 기가 차는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아시고 어, 이 내용은 알고는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조금 아, 언짢으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라도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 그 내용을 또 공유를 조금 해볼게요. 자,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은 KOK 때문에 사기 산업으로 불명예를 덮어 쓰게 될 것입니다. KOK 때문에 사기 산업으로 불명예를 덮어 쓰게 될 것이다. 이거는 가도 너무 많이 갔지요. 그 다음에 아, 정치적인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뭐 여기에 보면은 통진당 대통령 후보, 뭐 통진당, 뭐 통일의 딸, 민주노당, 그 민주노동당인 것 같아요. 민주 이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민주노동당이 집권 계획이 아니고요. 집권이겠죠. 집, 집권 계획 30년 프로젝트를 제가 기획하여 가능성 60%까지 왔는데 통진당 세력들이 민주노동당 사무국을 장악하여 민주노동당이 해체되고 통진당과 진보신당으로 분리됨으로써 막 이런 뭐 저기 여기에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느낀 바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자신의 역할,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가능성 60%까지 왔다는데 하는 게 이게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통진당 세력들이 결론은 대중적이지 못하고 지금 금융사기 피해자 단체들이 그런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뭐 쭉 해가지고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린 그저 사기당한 피해자 모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라도 내려놓고 싶지 않을까요? 뭐 피해 본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뭐 해결을 해서 내려놓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뭐 그냥 어, 세상을 어떻게 바꾸나 그런 세상을 희망한 사람들을 결집시켜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전략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소수 뭐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 그래도 정말 소수고 2,000명 그래도 소수지요. 근데 뭐 세상을 바꾸는 이런 이야기 뭐 이거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권도영을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 유력해졌습니다. 사기죄 및 8가지 제목으로 추적하던데 미국 감방에서 뭐 40년, 100년 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하면 한 40년인데 100년 뭐 KOK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KOK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는 알고리즘 자체가 문제였었어요. 담보가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알고리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을 한 거예요. 우리하고 유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국 FBI, 그 다음에 CIA에서 KOK 수사를 하고 있고, 누구, 이거를 거기서 억압을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미국에 저희가 수사를 진행을 고발을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이전에는 미국에 뭘 했느냐 계속 그 이야기만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또 뭐라고 했나 하면은 비대위 때문에 늦어지고 꼬인다고 하고 있는 땡땡땡 분들 우리 비대위 신경 쓰지 말고 버뜩 잡아가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100년형을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거 안 한다며. 우리가 저기 하고 있지 않다면서요. 우리가 뭐 유사수신 뭐 사기 뭐 그렇게 뭐 한 적도 없다며. 근데 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뭐 많이 다니시고 계시다는 내용이고, 아, 여기에 어, 리드는 언제나 솔선수범하며 맨 앞에서 구성원들과 어깨동무하여 팀을 이끌어간다. 지능자 리더님이 정확하게 실천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존경합니다. 좋아요. 뭐 이런 거는 뭐 자기 그쪽에 이제 사정이니까. 근데 반면에 사기꾼 김땡땡, 송땡땡, 앤 허땡땡. 허땡땡 누구겠어요? 저예요. 서울선수범은커녕 뒤에 구성원들을 조정만 할 뿐이다. 그리고 좋은 결과는 자기 공적으로 돌리고 나쁜 결과는 구성원 탓으로 돌린다. 이씨, 정말 니 할 말 있고 못할 말 있지. 아까 FBI, CIA 그런 그게 뭐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코인만 그러니까 KOK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이 니들 하는 이쪽의 리더를 그렇게 존경하는 것까지 표현하는 건 좋은데 내가 이 사람들을 상대로 특히 이 사람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어떻게 여기가 아까 보니까 한 1010명 정도가 있는데 당신은 나중에 가서 반드시 그 현금을 그대로 찾아가지고 하지 못하면은 당신도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이런 내용을 이전부터 계속 봤는데 오늘은 사실은 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화가 정말 많이 나요. 아니, 갖다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표 지금 뭐 그 열심히 활동하고 그러니까 활동한다는 게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많이 다니시는 건 내가 아는데 그게 어 뭔가를 결집을 해가지고 새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KOK 이 사태에 도움이 되는 이런 거냐 아니면은 아까 이행규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집권 세력 30년간 뭐 그런 계획을 한 거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하는 건지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게 뭐냐 KOK 이 피해에 대한 부분 피해자들을 다 구제를 해야 되고 소수가 아닌 전부 다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인데, 그러려 그러면은, 거기 또 법적으로, 그 고소를 해놨고, 지금 거기에, 어, 수사가 잘, 범죄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증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증거 자료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서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그 두 사람과 하나는 운영사의 최고 그 책임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론티어 레벨 중에서 가장 높고 많은 이익을 챙긴 사람, 그 사람과 나는 그 두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고소를 당한 거에 대해 가지고 나도 뭐그 진원자 씨처럼 불송치가 됐고 거기는 뭐 재정 신청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떴으니까 근데 나도 그런 사람인데 이무엇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뭔 근거예요? 이거 정말 당신 정말 그 이 모든 것 어쨌든 책임은 져야 돼요. 고소장을 정말 회사로 보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니, 최소한 근거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내가 언제 그 사람들로부터 뭐, 어, 내고를 하고 해가지고 내 개인적인 뭔가를 챙기기 위해서 한 게 있냐. 하여튼간에 단단히 준비하세요. 아, 적어도, 그죠? 우리는 피해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오늘 제가 1월 13일인가 그 비트 이드 이런 그 지갑 캡처를 보내주신 분이 1년이 지나서 갑자기 또 연락이 왔어요. 거기에는 1.4개 이더가 있었고 0.8개 이더가 있었고 0.44개 이더가 있었는데 이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이거 찾을 수 있냐 이거 사라졌는데 그러면서 어 최영규 사기꾼 뭐 저기 재단 사기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그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게 그거는 지금 제가 뭐라고 처음에 답변을 하나를 드렸냐면은 지갑의 보유를 비트, 이더, 테드, 뭐 개요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면 지갑에 보유가 돼 있는 거는 지금도 사실은 찾을 수 있고 그거는 가만히 두셔도 되고 그거고 그 다음에 어 이게 그 재단이나 채용주나 뭐 여기에서 다 팔아먹었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운영사가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모든 것들을 운영을 다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팔아가지고 재단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재단에서 다 팔아먹었으면은 그럼 그 사람들 엄청나게 지금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재단이 지금 사실은 없지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는 없지요. 사무실도 없지요. 어디로 가 있냐면은 다빈치나 아니면은 그 토마스 프레이 집으로 가 있겠지요. 사무실 없이. 그게 다예요. 재단에서는
어떠한 돈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지요. 언제만 있냐? 내가, 그러니까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운영용이나 그다음에 마케팅용으로 뭔가를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거를 거래소에다 팔아야지요. 그래야지 현금이 그때 한지 한번 생겨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재단에서 다 팔아먹었다. 비트든 이더든 테더든 다 팔아먹었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2021년 4월 이후로는 재단 역할을 한 운영사가 팔아쳐먹었든지 그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뭐 3기 재단 이사장, 현재 토마스 프레이 이사장 이런 쪽에서는 하나도 그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누가 다 가지고 있느냐? 여전히 가지고 있는 놈들이 가지고 있겠지요. 정말 수도 없이 그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래서 그분이 다시 연락이 오면은 저는 아예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겠지요. 근데 제가 그래도 연락을 드린 이유는 이드가 그 지갑 캡처를 해놓은 거에 개수가 남아 있길래 그거라도 그거는 살아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연락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가 스테이킹을 해버렸대요. 그러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것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락을 거의 잘 드리지는 않지요. 요즘은 그게 별 의미는 없으니까. 근데 아직도 재단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최영규 이사장, 그 다음에 뭐 토마스 플레이 여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 다음에 재단은 실권이 하나 없어요. 재단 이사장 토마스 프레이나 최영규라는 사람을 그 재단 이사장으로 올려놓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전에 재단을 맡아서 운영을 하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쪽에서 그냥 했는 정도밖에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덱스에서도 봤고 그 회사의 멤버들이 덱스에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애도 아니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식의 내용,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제가 지금 그러면은 아까 그 이모 씨가 이야기한 대로라면 나는 지금 당신들만 내리까야 되고 여기는 지금 옹호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비방 그 자체요. 여기에서 당신의 그게 유추하는 사람, 허머시기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관련 있는 거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좀 두고 봐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더는 안 되겠어요. 해봅시다, 앞으로. 자, 오늘은 제가 좀 화가 난 부분도 좀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 보입금이 됐을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손 한번 써보지 않고 자기들이 오입금을 발생을 시키고, 저는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도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얼마만큼이나 내보냈는데 그거를 본인 동의도 없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그게 전부 다 환수가 되고 게다가 그런 이력들을 왜 다 삭제를 했냐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스테이킹이라든가 원금에 대한 그 찾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안 된다라고 그런 내용을 좀 띄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저기 민주노동당이라는 게 얼마나 큰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뭐 그 아까 읽어봤던 그런 내용으로 자신을 띄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내용이 여기에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 원금을 찾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지 피해를 본 거를 어, 어느 정도라도 뭐 복구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어, 그 이상을 갈 수 있는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내용을 뭐 이게 그 정치적인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내놓는다는 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저희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현 정권 하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 단체가 엄청나게 지금 뭐 5만 대를 쑤시고 있잖아요. 근데 그쪽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 뭐 정책을 달리하거나 뭐 이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을 때, 이 단체가 이게 피해자 단체인지 정치권에 관련된 무슨 단체인지 이런 걸로 오해를 사서 전체한테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어떤 분은 뭐 저기 예비 후보 조직위원장을 맡았다고 하는데, 뭐 그건 개인적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떠오르나 하면은, 이 그 단체 방에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 피해자들은 그쪽으로 몰쳤을 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되면은 뭔가를 좀 도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일을 정말 많이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피해자 단체는 어느 당을 밀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비춰져 버리면요, 정말 국회의원은,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거 여기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만 하면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사람 정말 어, 피해자들을 좀 구제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기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린 이유가 있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어, 막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돌아요. 저는 298명 국회의원들한테 보내고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보내달라고 그 민원을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국회의원이 그 민원 신청을 받았어요.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직접 경찰서로 연락을 해가 수사관한테 전화는 못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정보관인가 뭐 그 국회에 상주를 하는 경찰관을 통해서요. 그러면은 어떠한 국회의원님이
정보관을 통해 가지고 수사가 지금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문의를 하면은 수사관 입장에서는 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구나. 또 B라는 국회의원이 또 똑같이 정보관을 통해서 또 문의를 해보고 C라는 국회의원도 해보고 계속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구나. 이 정도를 담당 수사관이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최대한, 최대한, 어, 제대로 되는 수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지요. 국회의원이 그 담당 수사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이놈 정말 나쁜 놈이니까 감옥 보내야 되고 그 피해 금액 다 찾아서 이 사람들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그렇게 못해요. 법치주의, 법치국가니까. 정상적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저보고 그걸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국회의원한테 국회의원 왜 만나러 갔느냐고. 저 그렇게 해가지고 정보관을 통해가지고 이미 그 정보를 받았어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뭐, 그, 대충 하는 그런 수사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추정 60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3시간 동안 이야기한 게 배임을, 업무상 배임을 통한 횡령을 어떤 식으로 했고,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설명을 한다라고 3시간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단체에서 했는 그 내용은 실제로 봤잖아요. 우리 눈으로 다 봤고, 귀로 다 들었잖아요. 뭐 했어요? 센터 운영했던 데 가고, 여기는 지금은 없다. 그 다음에 현재 사람들이 그 피해를 본 사람들 상황이 어느 정도다. 이런 이야기 말고는 더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 게 정말 뭔가가 하나가 나왔어야 되는데 못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저희 예전에 제하고 같이 하던 집행부에서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뭐, 그, 법무부, 그 다음에 경찰청, 그 다음에 또 어디 했다 그러더라? 민원을, 탄원서를 그것도 다 따로 넣었대요. 근데 뭐 탄원서는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뭐 지금 열심히 그거 하시는 거 다 좋은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근데 저는 국회의원 만났을 때 그 설명을 어 거의 1시간씩 했는데 정말 적어요. 1시간 가지고 택도 없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거기 같은 경우는 보좌관이 꽤 그 좀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정보관 통해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도 좀 하고 그랬던 건데 그게 추정 60분이든 국회의원이든 뭐 저기 대통령이든 뭐든 간에 모든 거는 어디에서 결정이 나요? 법에서 법으로 결정이 나요. 이유 불문하고 법으로 말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저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게 제 기억으로는 11월 3, 2022년 10월 3일부터인가 2일부터인가 지금까지인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아까 그 김땡땡, 송땡땡과 같이 제가 거기에 한 부류로 속한다라고 그렇게 천여 명이 보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뻐젓이 글을 올린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막 정말 사람을 비방 까고 싶은가 본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에 이 명예훼손은 100% 해당이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준비하세요. 요거까지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